네, 반갑습니다. 류모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엡실론 N론법이라는 이제 수열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배움으로써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떤 수열의 극한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했던 실제 어떤 기본 성질들 있죠.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들. 그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사실 증명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갔었는데 그걸 우리가 엡실론 N론법이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엄밀하게 그런 성질들이 실제로 수렴하는 수열들에서는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열의 극한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표는 테일러 전개 내지 이제 거듭제곱 급수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거듭제곱 급수라는 말을 이제 들을 때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급수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흔히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요 0.99999 요수 있죠. 순환소수. 자, 9가 영원히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이 수는 이제 1이다.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1이라는 거를 저 양변에다가 이제 저거를 좌변을 x라고 뒀을 때 이제 10을 곱하고 10x에서 x를 빼면은 9x가 9가 되니까 그래서 x는 1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방식을 중학교 수학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증명 방법은 뭐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약간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갭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 0.9999라는 순환소수를 사실은 우리가 급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9가 무한히 이어진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흔히 이제 1 더하기 1을 이해할 때 그 덧셈 있죠. 그 덧셈은 사실 무한히 연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한데 뭐 예를 들면은 1과 마이너스 1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런 덧셈을 하는 뭐 예를 들면 요런 덧셈을 생각을 해볼게요. 뭐 요거 이제 보통 그랑디 썸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자, 요런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요렇게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하면은 0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이거 0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첫째 항 1은 빼놓고 이제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한다 하면은 1 냅두고 마이너스 1과 1 요거 이제 하나씩 묶어가지고 계산을 한다 하면은 1에다가 0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얘를 1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벌써 여기부터 문제가 많죠. 여기부터 문제가 많은데 자, 지금부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자, 얘가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 값 s라는 값으로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해버리면은 여기 뒤에 첫째 항 냅두고 이제 뒤에 있는 요 항들 있죠. 제가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요렇게 묶어놓으면은 얘도 s랑 똑같아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s는 s가 되니까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아, s는 2분의 1이구나. 그럼 우리가 처음에 1과 마이너스 1을 번갈아 가면서 더해가는 그런 연산은 2분의 1이라는 값을 내놓는다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 정수들을 더했는데 정수한이 유리수가 나오는 굉장히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0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과 그 다음에 1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균이 나오는 그런 해결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요 덧셈에서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뭐였냐라고 하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요 덧셈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일단 제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실수값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겠지만 이제 진동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한한 덧셈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급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0.9999 요거는 어때요? 0.9999라는 거는 사실 실제로 이제 경험적으로 1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얘를 우리가 10분의 9 더하기 1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9 다시 말하면 10의 n제곱분의 9라는 수열을
이제 무한대로 더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를 1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이제 특정 지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얘는 무한히 더하는 게 불가능하고 얘는 무한히 더하는 게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급수라는 거를 통해서 이 도대체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엄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치면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일단 1.1.2 급수 요거 시작하는 단원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게 있거든요. 자, 일단 급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약간은 좀 어떤 사람한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대학교 와서는 그 자연수를 보통 우리가 양의 정수 내지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그런 정수들을 우리가 이제 자연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겉옷제곱급수나 아니면 테일러 전개에서는 보통 1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자연수의 정의상으로 0을 자연수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0을 자연수로 사실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대학교 와서는 특히 이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전개할 미적분학에서는 이제 자연수에는 0을 반드시 포함을 해서 말할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n이라는 집합 있죠. 0부터 시작하는 그런 집합을 제가 이제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째 항을 우리가 보통 이제 A1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 물론 1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은 테일러 전개나 아니면 거듭제곱 급수에서는 1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A0에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연수에 0을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던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얘기하던 자연수는 앞으로 제가 가급적이면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도 풀어보시면은 자연수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고 다 양의 정수라고 이제 번역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이제 자연수에 0을 포함해야 안 포함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현대 지금 대한수학계에서는 자연수에 0을 포함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이제 자연수에다가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괴리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자연수는 이제 앞으로 양의 정수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그 타겟 1.1.3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수의 정의입니다. 자, 급수의 정의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무한히 더한다 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결론은 무한히 더하는 건 없습니다. 무한히 더하는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보셨잖아요. 무한히 더할 수는 없어요. 왜? 무한히 더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덧셈이라는 걸 하려면 반드시 두 개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죠? 두 개의 대상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가령 A1 더하기 A2 더하면은 실수 하나 값으로 나오죠. 만약에 실수 두 개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만약에 또 덧셈이 있다면은 또 실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또 더합니다. 그럼 실수 하나 생기겠죠. 거기다가 또 실수를 하나 또 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덧셈 기호를 무한히 늘려놓는다면은 이 연산은 절대 끝이 안 나요. 그쵸? 그럼 절대 끝이 안 나니까 사실 무한히 더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미적분에서 배울 때 이 덧셈 기호를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도대체 무한히 더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왜 우리가 저런 표현을 쓰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나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든요. 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자 제가 무한히 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한 번 더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수열 AN이 있어요. 수열 AN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수열에는 제가 아까 자연수 0부터 포함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A0부터 시작을 할게요. A0, A1, A2 쭉쭉쭉 이런 이제 제가 수열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열을 하나 생각을 하면은 이 수열에서 제일 첫 번째 항부터 뭐 0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0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이른바 부분합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분합. 자 부분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SN이라는 기호 아시죠? SN은 뭐냐면 A0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그런
유한합을 제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은 A 서브 n의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를 우리가 부분합, 영어로는 이제 partial sum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이 부분합을 생각을 하면은 자 S0 했다? 그럼 A0죠. S1 했다? A0 플러스 A1이죠. S2 했다?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합들을 살펴보면은 S0, S1, S2 쭉쭉쭉쭉 하면은 이 AN이라는 수열의 부분합으로 만든 이 새로운 S0, S1, S2 쭉쭉쭉 해서 SN까지 나오는 요 항들을 모아보면은 얘네도 우리가 수열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녀석들도 우리가 S 서브 N이라는 수열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가 부분합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급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어디서? 여기. 자 급수는 앞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그 스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급수가 뭐냐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서브 n을 급수라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던 거랑 동일하나요? 자, 근데 이제 이 sn의 극한을 이제 급수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 극한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앞으로 만약에 뭐 수렴을 하든 발산을 하든 이렇게 우리가 부분합의 극한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떤 기호를 사용을 하냐면요. 어떤 기호를 사용하냐면 요렇게 우리가 덧셈에서 사용하는 요 플러스 기호 있죠? 이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부분합에서 우리가 A0부터 AN까지 더했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기호예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기호인데 우리가 급수에서 말하자면은 이 극한에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요런 표현을 앞으로 사용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플러스 기호는요. 덧셈이 아니에요. 덧셈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급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 급수를 관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급수를 이 덧셈 기호 우리가 사용하던 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요 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0.999라는 요 순환소수 있죠. 이 순환소수를 우리가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10분의 9 더하기 1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9 이렇게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덧셈은 우리가 흔히 아는 1 더하기 1을 2 할 때 그 덧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몇몇 분들한테 이제 충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무한히 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분합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이왕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덧셈 기호 우리가 흔히 1 더하기를 2 할 때 그 덧셈 기호를 단지 똑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라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덧셈 기호가 많으면은 우리가 이제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좀 덧셈 기호를 여러 개 붙이기 좀 거추장스럽다 그러면은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급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시그마 자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시그마도 우리가 실제로 수열의 합의 기호 시그마가 아니라 급수에서만 사용하는 똑같이 생긴 기호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급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덧셈 기호, 실제 시그마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유한번 덧셈을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던 덧셈 기호랑 시그마 기호를 우리가 무한에서 만약에 이런 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이 이제 특히 중요하겠죠.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의하겠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가장 정석적인 표현은 이 방법이긴 한데 요거 외에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혼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표현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뭐 n이 자연수일 때 an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랑 정확히 이제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급수는 무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그 급수를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제 그 급수라는 것의 정의, 다시 말하면 이제 무한히 더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무한히 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무한히 더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우회해서 상상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론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 급수가 이제 발산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흥미를 가지는 경우는 보통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무한히 더하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냥 무진장 커져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값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뭐냐면 뭐 요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요 n분의 1이라는 요 조화수열 있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무한히 더하는 그런 급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요거를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발산합니다. 얘는 이제 실제로 그 발산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차수를 하나 높이잖아요. 여기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요거는요 놀랍게도 수렴을 해요. 신기하죠? 요거는 이제 수렴을 또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2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작으니까 더 작은 것들을 더하면은 뭐 이제 수렴한다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것도 근데 따지고 보면은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 0에 가까운 값들을 더하는데도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급수 중에서도 물론 이제 발산하는 경우를 이제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급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수렴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1.1.3단원에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급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수렴하는지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혹은 발산하는지 그것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설명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단원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타겟 1.1.4 보시면은 일반항 판정법입니다. 이제 일반항 판정법은 요거는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해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우리가 모든 항이 이제 양수인 수열을 우리가 이제 양항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항 수열이 있을 때 양항 수열 AN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양항 수열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급수를 재봤는데 이게 수렴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표현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 드리면은 자, 요 표현 보이시죠? 자, 요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자, AN 양수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부분합을 생각을 하면은 부분합은 증가하겠죠. 왜? 양수를 계속 더할 거잖아요. 양수를 하나 계속 더하면은 그 부분합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부분합이라는 거는 증가하는데 양수의 상태에서 증가할 거예요. 자, 근데 양수의 상태에서 계속 영원히 지구 끝까지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값을 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은 수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성질을 관찰을 할 수가 있냐면 항상 일반항이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얘는 이미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알면은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명제예요. 그러면 요거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말하자면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영원히 더하면 발산하거든요. 근데 그거 일반항은 지금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명제는 이제 언제 유용하냐면 그 대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명제의 대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양항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양항수열이 극한값을 재보니까 이 일반항의 극한값을 재보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어떤 다른 이제 상수값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뭐 발산해. 그러면은 그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양항수열은 항상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체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급수가 수렴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만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이 급수가 수렴할 필요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거는 뭐 증명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냐면 자, 지금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죠? 급수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일반항을 이용해서 제가 부분합을 쟀을 때 an까지 이런 부분합을 쟀을 때 이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한다 이제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n이 이제 다시 요 일반항이랑 그 다음에 부분합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일단 요거는 메모를 해두고 자, an부터 an 플러스 1까지 더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n 플러스 1까지 더했으면은 얘는 sn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얘는 sn 플러스 1이 되는데 근데 요 앞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sn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a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그런 관계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고등학교 때도 요 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요 등식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뭐 아니면은 제가 이거 그 n 플러스 1로 하기로 했는데 뭐 n으로 해도 괜찮아요. 뭐 n으로 한다 하면은 아마 뭐 요런 등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요 등식으로 보는 게 조금 편하겠네요. 약간 요 등식으로 볼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요런 등식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n은 1 이상일 때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등식을 얻었는데 그럼 제가 이 녀석의 극한을 재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그러면은 an은 지금 sn과 sn-1의 차이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부분합 수열 수렴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sn은 당연히 s로 수렴을 할 거예요. sn-1도 어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n-1도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sn도 s로 수렴하고 sn-1도 s로 수렴할 겁니다.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 수열은 s-s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거는 다름 아닌 뭡니까? 이거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면은 일반항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항이 만약에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만약에 보장이 되어 있다면은 급수는 절대로 수렴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사실 그 양항수열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양항수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 표현 있죠. 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양항수열의 급수가 이제 수렴할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라서 제가 이제 양항수열을 가정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냥 양항수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음수도 섞여 있는 그런 수열일 때 그냥 급수가 수렴한다면
요거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명 과정을 보시면은 사실 AN이 양수다라는 조건은 별로 사용을 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급수가 수렴하면은 이제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요거는 이제 양항 수열이 아니더라도 양항 급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성립하는 그런 성질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다 해볼게요. 자, 무슨 수열 무슨 극한을 살펴볼 거냐면은 자 시그마 자 n은 2 이상일 때 n-1분의 1. 자 요 급수가 제가 이제 수렴을 하는지 이제 판정을 해볼 겁니다. 자 이 급수가 이제 수렴을 하는지 판정을 할 건데 물론 이제 요거 직접 부분분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바로 그 급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an을 제가 n-1분의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sn은 지금 n은 2 이상부터라고 했으니까 이거 1부터 하면 안 되겠죠. a2 플러스 a3 플러스 a2 플러스 an. 네, 요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시그마 n은 n이라고 하면 되겠네. k는 2부터 n까지 k-1분의 n n이래 1이죠. 미안해요.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부분분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부터 n까지 k-1분의 1 빼기 k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부분분수로 이제 분리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k는 2부터 n까지 움직인다 하면은 자 요거 수열 어떻게 돼요? 자 k2 넣었을 때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죠. k3 넣었을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K4 넣었을 때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첫째 항만 남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항만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얻어낸 건 뭐냐면 부분합 수열이 1-n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요거는 지금 급수잖아요. 그럼 급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부분합의 극한을 재면 됩니다. n은 2 이상일 때 n-1분의 1은요 요 부분합 있죠. 우리가 방금 구한 요 부분합 1-n분의 1이라는 이 부분합의 극한을 재면 됩니다. 자 지금 어때요? n분의 1이라는 수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0으로 수렴한다라고 증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이라는 수열 1이라는 수열은 당연히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1 빼기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1로 수렴한다. 다시 말해서 요 급수는 1로 수렴한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급수가 수렴을 하죠. 그럼 급수가 수렴을 하는데 그럼 여기 지금 일반항 판정법이랑 실제로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an의 극한값을 재볼게요. n분의 1, n-1분의 1 둘 다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면은 0 곱하기 0으로 수렴하니까 an은 0으로 수렴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an을 이제 그 극한값을 재보면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급수의 일반항 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요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항이 0으로 수렴을 하겠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항이 0이 아니어도 양수가 아니어도 이제 요거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 시그마 이번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n이라는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그런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요거 0부터 모든 자연수를 다 더한다라는 거잖아요. 수렴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그죠? 일단 직관적으로 봐도 수렴 안 합니다. 자 일단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일반항 판정법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일반항이 n이잖아요,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요거 수렴합니까? 아니요, 발산하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겠구나 요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수가 만약에 그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이 급수는 발산하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급수가 이제 발산하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a는 n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sn은 a0부터 an까지 더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SN을 제가 직접 구해볼게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라는 수열을 몽땅 더하면 됩니다. 자, 0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의 합은 우리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부분합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라는 이제 수열의 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어때요? n 무한대로 가고 n 플러스 1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이거 지구 끝까지 무한대로 갑니다. 아니, 지구 끝 넘어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넘어서까지도 우리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 판정법을 이용을 했다면 사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지금 일반항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급수도 이제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건 언제까지나 그 수렴하는 급수가 만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성질, 다시 말하면 이제 필요 조건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가령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할 때 누구를 n분의 1을 더할 때 요거는 발산합니다. 요건 제가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요거는 발산해요.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그 증명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제 발산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 조화급수는 발산을 하는데도 일반항을 극한을 구해보면은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항이 0으로 수렴을 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반항 판정법은 아마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작용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급수라는 거를 판정할 때 최소한 요 일반항 정도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일단 관찰하고 시작하자,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게 분명 급수의 수렴 판정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급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수렴하는지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수렴하면 이 정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는 이 정도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급수가 실제로 수렴한다. 다시 말하면 충분 조건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타겟 1.1.5 교재 1.1.5에 있는 비교 판정법입니다. 비교 판정법은 제가 DCT라고 적었고요. 이제 요거는 다이버전스 컴패리션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 컴패리션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컴패리션 비교, 뭘 비교하냐면 제가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려운 그런 급수가 이제 딱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수렴하는 쉬운 급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한다라는 이제 방식으로 그 판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이렇게. 자, 요것도 양항 수열입니다. 자, 두 수열 AN, BN이 있고요. 자, 두 수열 AN, BN이 있을 때 어떤 시점 이후로 항상 요 대소 관계가 이제 만족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만약에 이제 관찰을 했다면 무엇이 보장되냐면, 만약 급수 BN이 수렴한다면 급수 AN도 수렴한다. 요게 비교 판정법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어떤 특정 시점 이후부터 요 두 수열의 대소 관계가 요렇게 보장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BN이 항상 AN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 둘 다 양수고요. 자, 근데 만약에 더 큰 거를 계속 더하다 보니까 수렴해. 그러면은 BN보다 작은 거 더한 것들도 수렴한다. 요게 이제 비교 판정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충분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수열을 내가 이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그걸 판정하기 어려운 수열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AN이라고 잡았을 때 AN보다
큰 수열 있죠. 일반항이 AN보다 큰 수열 중에서 수렴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급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B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N이 수렴한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쓰면 되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요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자, 일단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N1이 생략해야겠네. 자, N1부터 무한대까지. 자,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을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체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저 값이 이제 구체적으로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아직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도만 이제 따져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구체적인 값은 궁금하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수렴하는 급수 중에서 일반항이 n제곱분의 1보다 큰 거 아무거나 가지고 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일반항이 요거인 수열 있죠. 요거 아까 급수 직접 이제 부분 분수를 구해봤을 때 이게 그 급수가 1로 수렴하는 거 체크를 했었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n제곱분의 1은 당연히 n 곱하기 n-1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분모가 더 작잖아요. n 두 개 곱하는 것보다 n 하나랑 n보다 조금 작은 거 하나 곱하는 게 분모가 더 작으니까 이제 분수 전체는 좀 더 크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미 뭘 알아요? 자,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1분의 1은 이미 수렴한다라는 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이라고 증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1이라는 걸 아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아, 지금 n제곱분의 1보다 큰 어떤 이제 양수인 수열을 이제 급수를 해봤더니 걔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얘가 수렴하니까 너를 급수 취한 것도 수렴하겠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항 판정법입니다. 물론 이제 얘는 지금 2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거라서 얘도 이제 2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것도 이제 수렴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n은 1을 포함해도 어차피 여기 수렴하는 거에다가 기껏해야 1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당연히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 판정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 판정법은 어떤 이제 수렴하는지 모르는, 수렴하는 거나 아니면 발산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급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렴하는 급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비교해서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비교 판정법을 조금 더 이제 응용한 버전이 하나 있는데, 자, 요거 지금 타겟 1.1.6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비교 판정법은 제가 방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특히 이제 수렴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싶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수렴하는 급수를 가지고 와서 그것보다 일반항들이 전부 다 작으니까 이 급수도 수렴한다, 그렇게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었다면은, 반대로 어떤 급수가 이제 발산하는지 판정을 하고 싶을 때 이 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BN이라는 수열이 발산하는지 보고 싶어요. BN이라는 수열이 발산하는지 보고 싶은데 제가 BN보다 일반항이 작은 수열 중에서, 일반항이 작거나 같은 수열 중에서 이미 알고 있는 발산하는 수열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발산하는 수열을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그 발산하는 수열을 이용을 해서 일반항들이 전부 다 얘보다 크다면은, 이미 발산하고 있는 수열보다 일반항이 다 커, 그러면은 너도 발산한다,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비교 판정법을 이제 발산 버전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좀 건너뛰었던 그 n분의 1 몽땅 더하는 그 수열 있죠. 그 급수 있죠. 자, n분의 1이라는 어떤 이제 수열을 전부 다 이제 더하는 그런 급수를 생각을 할 건데, 뭐 요런 급수를 우리가 흔히 조화급수라고 합니다. 조화급수. 조화급수. 이제 그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 알죠? 조화평균이 뭡니까? 그 두 수가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의 역수를 평균을 재서 그 역수의 평균의 역수가 조합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보통 이처럼 분수꼴을 우리가 이제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화수열이라는 거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등차 수열의 역수로 구성된 그런 이제 수열을 우리가 이제 조화수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이제 역수를 취해보면 전부 다 n이라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n분의 1을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뭐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버전은 an 플러스 b분의 1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조화수열은. 아무튼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화수열은 전부 다 발산합니다. 예. 조화수열은 전부 다 이제 발산을 하고, 그 중에 가장 기본꼴이 되는 저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이제 발산한다라는 걸 이제 제가 보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 타겟 1.1.6에 있는 자 n분의 1보다 일반항이 작은 수열들 중에서 발산하는 어떤 쉬운 급수를 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자 이거 EX 적어놓고요. 자, AN을 제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이 1개, 그 다음에 4분의 1이 2개, 그 다음에 8분의 1이 4개, 그 다음에 16분의 1이 8개, 16분의 1이 8개, 그리고 32분의 1은 16개, 64분의 1은 32개. 그래서 분모의 절반만큼 개수가 있는 그런 AN 수열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 n분의 1이라는 수열이랑 일반항을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아씨, 죄송해요. 9분의 1, 10분의 1, 팔 아파. 아무튼 자, 요거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AN 1분의 1, n분의 1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물론 등호로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만 2분의 1도 n분의 1 쪽이 더 크고, 3분의 1도 4분의 1보다 더 크죠? 4분의 1도 더 크죠? 5분의 1도 더 크죠? 6분의 1도 더 크죠? 7분의 1도 더 크죠? 8분의 1도 더 크죠? 9분의 1도 더 크죠? 10분의 1도 더 크죠? 자, 그러면은 AN은 어떻게 돼요? 항상 n분의 1이라는 어떤 조화수열의 일반항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AN을 무한대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AN을 A1, A2 더하기 이렇게 무한대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어때요? 자, 1분의 1, 자, 2분의 1은 1개, 4분의 1은 2개죠. 8분의 1은 몇 개예요? 4개죠. 그 다음에 16분의 1은 8개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개수를 지금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개수가 분모보다 딱 절반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무한대로 더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2분의 1,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2분의 1을 계속 무한대로 더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급수 2분의 1을 무한대로 더할 때 극한값이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을 더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처음에 1만 빼고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그런 급수랑 똑같은 거죠. 자,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급수 어떻습니까? 자, 2분의 1, 이게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2분의 1을 계속 더합니다. 일반항이 2분의 1이에요. 이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 안 하죠. 요거 그러면은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AN은 발산하구나. 그러면 어때요? 지금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분명히 이제 AN보다 모든 일반항이 이제 크거나 같은데, 근데 AN 수열을 직접 우리가 급수를 구해보면 어때요? 발산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모든 항이 양수고요. 그러면 AN보다 일반항이 전부 다 큰 n분의 1이라는 수열도 발산하겠구나. 이것이 이제 타겟 1.1.6의 이제 일반항 다시 비교 판정법의 이제 발산 버전으로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n
n분의 1이라는 이 조화 수열은 발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조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이제 판정하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제가 지금까지 그 연습 문제를 요강에서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김홍종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김홍종 교수님이 쓰신 이제 미적분학 원 교재에 있는 요 문제는 제가 좀 같이 여러분들이랑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제 트레이닝 1.1.4입니다. 문제. 자, 요거 이제 김홍종 교수님의 이제 미적분학 원 교재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그 연습 문제입니다. 자, 어떤 수열이 이제 수렴하는지 판정을 할 거냐면요. 2 이상일 때, 1 이상일 때는요. 사인 n분의 1. 자, 요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제 판정을 할 겁니다. 자, 요 수열이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제 판정을 할 때 요거를 제가 이제 비교 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할 거거든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함수를 이용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사인 n분의 1 이거 직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분합 된다고 해요. 사인 1분의 1, 사인 2분의 1, 사인 3분의 1. 저도 못합니다. 그죠? 사인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애매한 수를 이제 삼각함수를 더한다. 그 부분합의 어떤 구체적인 값을 n으로 표현하는 거는 아주 어려울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지만. 그런데 요거가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거 정도를 제가 이제 판정을 하려고 하는데 요 항보다 만약에 요 항보다 작은 일반항 중에서 급수가 수렴한다. 다시 급수가 만약에 발산하는 거를 찾았다. 그러면은 이 급수가 이제 발산한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항이 이것보다 큰 수열들 중에서 만약에 수렴하는 급수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이 급수도 수렴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생각한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이 sin x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파이분의 2x입니다. 자, sin x랑 파이분의 2x. 자, 얘는 지금 삼각함수고 얘는 1차 함수예요. 자, 어차피 지금 sin n분의 1을 따지는 거니까 이 n분의 1이라는 수는 n이 아주 커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제가 sin x를 다시 x 그 다음에 y. 자, sin x를 제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x가 2분의 파이일 때 1을 내어놓는 그런 함수입니다. sin x는. 그 다음에 파이분의 2x 얘는 어때요? 자, 파이분의 2x는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파이일 때 y 값이 1이 되는 직선입니다. 그죠? 자, 근데 sin x는 지금 위로 볼록한 함수잖아요. 그럼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요 0부터 요 2분의 x는 0부터 x는 2분의 파이까지 선분을 그었을 때 위로 볼록하다면은 요 sin x 그래프는 항상 요 위로 이제 그래프가 이제 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사실이냐 하면은 sin x라는 요 함수는 파이분의 2x보다 항상 크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x가 실수일 때 이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sin n분의 1이라는 요 일반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x 대신에 제가 n분의 1을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2 곱하기 n분의 1이라는 요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n이 1일 때는 n이 1이면 어때? n 1이어도 상관없네요. 자, sin n분의 1이라는 요 일반항이 항상 8분의 2에다가 n분의 1이라는 요 조화 수열을 이제 곱한 것보다 항상 일반항이 크다. 그런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증명을 한 건 뭐예요? 지금 조화급수, 다시 말해서 n분의 1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무한대까지 더한다라고 이제 내가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미안해요. 아무튼 간에 n분의 1이라는 수열의 급수를 잰 게 지금 요 비교 판정법의 발산 버전을 이용을 해서 지금 n분의 1은
그 급수를 쟀을 때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그럼 요거 봐요. n분의 1이라는 이제 일반항에다가 파이분의 2 요거 곱한 수열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급수를 구해도 n분의 1이 이미 발산하니까 거기에다가 파이분의 2 곱해봤자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sin n분의 1도 지금 모든 일반항이 얘보다 크니까 얘가 발산하는 상황이라면 sin n분의 1도 발산할 것이다. 따라서 자 지금 n이 그냥 n이라고 할게요. 자 파이분의 2 곱하기 n분의 1 요거는 n분의 1이라는 이제 수열이 이미 발산을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자 비교 판정법의 발산 버전에 의해서 n sin n분의 1 자, 요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급수의 수렴 판정법, 이제 특히 이제 비교 판정법을 이제 그 제가 이제 같이 알아봤는데, 일단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이 걸리냐면은 결국에 뭔가 직접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직접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이제 간접적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판정을 하는 방법이라서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샌드위치 정리 있죠. 수열의 극한의 샌드위치 정리.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데서는 조금 쉽게 나오지만, 만약에 논술형 문제를 보셨다면은 샌드위치 정리를 쓸 때 그 양 끝쪽에 있는 수렴하는 값이 똑같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그 수열을 대소관계로 하는 그 두 수열을 사실 찾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교 판정법을 쓸 때 요런 이제 급수를 만약에 수렴한다, 발산한다 그런 비교 판정법을 쓸 때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sin n분의 1 요거 제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그냥 이제 쉽게 그냥 가지고 와서 그렇겠지만은 sin x랑 파이분의 2x 요거 비교할 생각을 솔직히 바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초심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요런 파이분의 2x를 잡는 것처럼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대소관계가 있는 그런 일반항을 찾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교 판정법을 쓰는데 조금은 이제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단원에서는 이제 어떤 거를 배울 거냐 하면은, 어떤 급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급수만을 이용해서, 이 일반항만을 이용을 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이른바 이제 거듭제곱 판정법, 거듭제곱근 판정법 혹은 비율 판정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절대 수렴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절대 수렴 판정법이라는 것을 주제를 토대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이 살짝 그 예정한 시간보다 남아서 이거를 조금 이제 먼저 다음 강의의 일부분을 제가 찍을 거라서 아마 옷이 똑같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항상 똑같은 옷 입는 거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